원래 3월 초에 평의가 거의 막바지 단계일 때는 8대 0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계선이 이걸 나는 인용하겠다, 인용해야겠다고 바꾼 거예요. 근데 정계선이 자기가 인용으로 바꾸면 한 두세 명은 따라올 줄 알았나 봐요. 이미선이나 정정미나 뭐 문영배는 소장이라 눈치 본다 쳐도. 그런데 아무도 따라가지 않고 지금 정계선 혼자 한 표에 인용을 던져가지고 약간 낙동강 오리알처럼 돼버렸고, 여기서 멘붕이 온 것 같고. 저는 좀 충격받았던 게, 한덕수 총리 탄핵이 이렇게 기각될 줄 몰랐나 싶은 게 좀 충격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 같은 경우도 스스로 자기 세뇌, 자기 체면에 빠지는 것 같아요. 조금 이재명과 거리를 두는 분들은 대기실에서 만나면 한덕수 당연히 탄핵 기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이재명에게 동화되고 친명계에 들어가서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방송국 카메라가 꺼져도 한덕수 탄핵 된다 이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7대1이라는 스코어가 나왔잖아요. 결정적으로는 기각 5, 각하 2, 그리고 인용이 1이었으니까 이 7대1 스코어에 진짜로 민주당 핵심과 친명계의 찐명들이 좀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던데, 그 정도로 지금 현실적인 어떤 상황 파악이 안 되는 탄핵 중독으로 인한 뭐 마비 상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거의 뭐 탄핵 광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또 한덕수 총리 복귀하자마자 또 협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장면들도 그렇고, 일단 원칙에 따라서 생각을 하면 당연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은 인용될 수 없다라고 알았어야 됩니다. 그렇죠. 본인들이 뭐 정략적으로 판단을 하든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든 이런 기본 원칙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걸 당연히 인용될 거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면 이제 그 확증 편향의 수준이 도가 넘어서 저는 일종의 병증까지도 치달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의 상식적인 국민들의 시선에서 볼 때는 정계선 판사가 인용을 했던 것 자체가 제일 의아하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한 표가 좀 충격이라는 거죠. 네. 또는 지금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이 맞고, 사실 저는 원칙대로 하면 각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정족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계선 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명되는 과정에서도 지금 논란이 많았었고, 지금 본인의 남편 관련해서는 탄핵 선동에 지금 명단에, 탄핵 선동 명단에 이름을 같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본인이 이념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고, 또한 그것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증명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정계선 판사의 이러한 인용이라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으신 것 같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기본의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흘러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왜곡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참 어이가 없는 지경을 넘어서서 저는 그냥 실소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탄핵 선고의 배경부터 한번 짚어보죠. 많이들 아시겠지만 정계선 재판관이 한 명 인용 표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3월 초에는 아니었다고 해요. 여러 취재를 종합해본 결과 원래 3월 초에 평의가 거의 막바지 단계일 때는 8대 0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계선이 이걸 나는 인용하겠다, 인용해야겠다고 바꾼 거예요. 근데 정계선이 자기가 인용으로 바꾸면 한 두세 명은 따라올 줄 알았나 봐요. 이미선이나 정정미나 뭐 문영배는 소장이라 눈치 본다 쳐도. 그런데 아무도 따라가지 않고 지금 정계선 혼자 한 표에 인용을 던져가지고 약간 낙동강 오리알처럼 돼버렸고, 여기서 멘붕이 온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정계선이 왜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혼자 튀는 탄핵 인용을 던졌느냐? 민주당으로부터 헌재 소장 딜을 받은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정치권에 좀 퍼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음번 헌재 소장을 노렸던 김영두 재판관이 굉장히 분노했다. 김영두 재판관이 약간 중도 성향에서 약간 좌파들한테 넘어가는 분위기였다가 이번 이 정계선의 탄핵 인용 판결, 그리고 그 배경에 헌법재판소 소장 자리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이 썰 때문에 김영두도 이제는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다라는 이야기들이 막 퍼지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갑자기 정계선이 돌아선 이런 배경 상황들, 그리고 아무도 따라가지 않고
헌재 내에서의 어떤 내분이 좀 격화된다고 봐야겠죠. 자기들 안에서도. 네. 그리고 지금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동과 함께 그 혼란한 상황에서 임명된 사람 아닙니까? 지금 문제되고 있는 만혁 재판관과 같이 지금 민주당에서 추천을 했던 인물인데 전 정계선 재판관이 지금 판사로서 재판 과정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본인의 이념적 편향성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계선 판사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공감을 많은 분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보통 기대 역할이라고 한다면 아주 중립적인 입장에서 원칙과 원리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맞는데 이번에 내렸던 내용들도 보면은 저는 그것이 본인의 굉장히 경도되어 있는 이념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곧 나올 텐데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것들도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은 뭐 만장일치로 밀어붙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었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인 것 같고요. 이번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내용들과 마찬가지로 각각 별개 의견을 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정계선 판사가 이번에 이렇게 다소 격한 대응까지 했던 걸로 미뤄볼 때 이미 그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당연히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것이 맞는데 네.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편법을 쓰고 어떻게든 선동을 한다고 해서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 한 표의 탄핵 인용 정계선의 무리수가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특히 좌파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내분을 일으키는 어떤 나비 효과가 되지 않을까 싶다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만장일치하느라 전원일치하느라 시간이 끌리는 거다라는 민주당과 좌파들의 주장도 이제 설득력을 잃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거의 눈이 뒤집혀가지고 빨리 선고해라. 한쪽으로는 헌재가 내일이라도 선고해라. 한쪽으로는 마은혁 임명해라. 이제 오락가락 갈피를 못 잡고 뭐 천막 당사 같은 걸 과문에 쳤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또 어쨌든 불법 시설이니까 네. 제가 엊그저께도 광화문으로 이제 차로 많이 타고 다니는데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 앞에 천막 당사를 쳐놓은 게 정말 아름다운 우리의 관광지이고 문화유산인데 뭐 오세훈 시장이 강제 철거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민주당이 이성을 잃은 증거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덕수가 헌법 의무를 악의적으로 어겼다. 그런데 탄핵 기각을 납득하겠나? 그러니까 그동안은 헌재 눈치를 보느라 헌재에 대해서는 별말을 안 했거든요, 이재명이. 네. 근데 방탄조끼 차고 나와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고 헌재를 공격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제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지지자들을 도발해서 뭐 계란 투척 사건이라는 불미스러운 일도 벌어지고 점점 더 과격해지면서 여러 가지 충돌을 의도적으로 좀 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요. 네. 저는 그리고 일단 이재명 대표가 정과 사범으로서 본인이 재판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든 그것이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고요. 또 천막 당사 이야기도 하셨는데 저도 주말에 광화문을 가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민주당 집회하는 곳을 전부 다 한번 쓱 둘러보고 왔었거든요. 걸어서요? 네. 조심해야 돼요. 누가 알아보면 큰일 나니까 네. 마스크 끼고. 네. 네, 둘러보고 왔는데 거기가 관광지인데 지금 외국인들이 통행해야 되는 자리를 막고 있고 맞아요. 네. 거기서 술을 먹는다거나 음식물 쓰레기들을 계속 발생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술도 네. 먹고 그래요? 네, 거기서? 네, 그런 것들이 문제적으로 보였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국민 사이에서 이게 이슈가 되고 좀 논란이 됐던 것이 무슨 탄핵 선동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돌로 된 탈을 쓰고 무슨 춤을 추듯이 이상한 동작을 하고 거기서 음악을 굉장히 시끄럽게 틀어놓고 있습니다. 이상하네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저는 대한민국의 좋은 감정을 가지고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인상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됐었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당연히 진작에 철거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빨리 시행에 옮기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저 민주당의 천막 당사 강제 철거 관련해서 메시지는 세게 냈는데 그 말에 어울리는 행동을 보여준다면 지금 토지 허가제나 이런 걸로 좀 수세에 몰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수 정당 지지자들과 당원들의 마음을 모처럼 사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같으면 제가 오세훈 시장이잖아요. 직접 작업복 입고 그거 철거하러 가요. 진작했어야 됩니다. 사실 좀 그렇죠. 늦었습니다. 네. 네, 한 1, 2월에 진작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